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0일 전력화된 FA-50은 65년 공군 역사 중 처음으로 갖게 된 국산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 항공기 산업의 결정체인 FA-50은 그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아 필리핀과 이라크에 수출 계약도 맺었는데요. 과연 FA-50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정상윤 중위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군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첫 국산 전투기 FA-50이 드디어 실전 배치됐습니다. 2005년부터 공군이 운영 중인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무기를 장착해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인 경공격기입니다. FA-50은 길이 13m에 폭 9m, 무게 6톤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5, 시속 1800km에 이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FA-50은 ELM-2032 레이더를 장착해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작전이 가능한 전천후 공격기입니다. 원거리에서도 정확히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과 제이담, 그리고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해 전투기 생존성도 높였습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과 동급의 첨단 레이더뿐만 아니라 전술 데이터 링크 기술이 적용돼 최대 1000대 이상의 항공기에 대한 동시 탐지가 가능해 합동 작전에 타고난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공군이 개발한 FA-50은 부품 13,000여 개 가운데 60%를 국산 기술로 개발했으며 북한군의 주력기인 미그-21기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A-50은 전력화를 통해 중륙부 최전방 기지에서 신속한 대응 전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신 탑재 장비와 정밀 유도 무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을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F-5 전투기를 대체할 FA-50 20대, 1개 대대 편성을 완료한 우리 공군은 오는 2016년까지 40대를 추가로 인수해 모두 3개 대대를 갖춰 한반도 영공 수호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해외 파병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71.5%가 해외 파병 활동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파병 활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우리 군의 해외 파병 활동에 대한 생각을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해외 파병 활동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결과 71.5%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24.4%,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는 4.1%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파병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대부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파병 중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법률로 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군 평화 활동과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방 교류 협력을 위한 파병의 경우는 아직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다국적 군 평화 활동은 79.4%가, 국방 교류 협력을 위한 파병은 81%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갑작스럽게 자연재해가 발생한 피해 국가의 요청으로 우리 군을 파견하는 경우 먼저 파견을 하고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도 괜찮냐는 의견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74.3%가 국회 동의 절차 등 소요 기간 없이 적시에 파견하는 것이 옳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밖에 해외 파병의 장점으로 제시한 항목 중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용이하다에 86.7%가 응답했고, 단점으로 제시한 항목 중 파병한 지역의 위협 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이 우려된다에 77.3%가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해외 파병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파병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파병 관련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국방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방부가 애기봉 철탑을 철거한 후 나온 자재를 팔기로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철거한 경기도 김포 애기봉 등탑은 남북관계에 있어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며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부대변인은 상징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부대에서 고민하는 중이라며 철거할 때도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0m 높이의 애기봉 등탑은 1971년 설치돼 연말마다 점등식을 진행해왔지만 구조물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지난 15일 43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내년 3월부터 2017년까지 2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애기봉 주변 49,500제곱미터에 6.25 전쟁 영상관과 기념품점, 식당 등을 갖춘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올해 예비군 훈련을 마친 예비군과 동반자가 롯데시네마와 서울랜드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력에 따라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동반자 2에서 3인을 포함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의 경우 본인과 동반 2인까지 18,000원에, 롯데시네마의 경우 일반 영화관은 동반 3인까지 6,000원, 3D 영화관은 동반 3인까지 10,00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한시적인 이번 할인 행사를 내년부터는 연중으로 확대하고 예비군들이 다른 문화시설 이용에도 특별 우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군방송 국방-FM 우리 부대 이야기가 육군 5사단 장병들을 찾아가 활력 넘치는 토크 콘서트를 전개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입니다. 30일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국군방송 국방-FM 우리 부대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마련한 미니 콘서트. 김창주 교수의 승리를 위하여란 주제로 열린 안보 강연에 이어 나인 뮤지스와 베스티, 틴트 등 인기 걸그룹의 화려한 댄스와 가창력으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 안보 교육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생각지 못한 좋은 공연을 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교육과 훈련으로 지쳐 있었는데 많은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훈련 더 열심히 해서 전역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훈련병과 가족의 깜짝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재미와 의미를 더한 콘서트가 됐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정말 군생활하면서 가족들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장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콘서트도 정말 군생활하면서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군장병들이 준비한 다양한 볼거리와 활력 넘치는 콘서트, 그리고 안보 강연까지 의미 있는 안보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콘서트는 오는 일요일 6시부터 8시까지 국군방송 국방-FM 우리 부대 이야기를 통해 방송됩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 행사와 낙동강지구 전투 전몰장병을 위한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월 29일 경남 창원 KBS홀에서 열린 국민 대통합 행사는 박종길 무공수훈자 회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시민과 장병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며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오늘의 국민 대통합 행사는 100벌의 전쟁 영웅들이 선봉에 서서 동서로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국가 안보와 통일 성업 달성에 기여하자는 데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 10월 30일에는 낙동강 방어의 최후 보루였던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낙동강 지구 전투 전몰장병을 위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추모 행사는 무공수훈자회 회원과 내빈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낙동강 전승을 기념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이 밖에도 방치된 전사자유회를 수습해 합동 연결식을 치르는 등 호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육군 39사단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과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병영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병영체험에 참가한 함양초등학교와 함양여중 등 11개교 초중교 학생들은 사단 역사관과 나라사랑교육, 병영식 체험과 함께 포병대대의 105mm 견인포 등 포사격 전술 시범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병영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군인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선진화연구회가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 그리고 국방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1월 6일 오후 3시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열리며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전쟁기념관이 11월의 호국 인물로 임상택 육군소령을 선정했습니다. 임소령은 1967년 백마부대 전투 중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월맹 정규군 7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웠으며 1968년 중동부 최전선인 3사단 근무 당시 중대원 10명과 무장간첩들의 침투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 중 부하의 실수로 터진 수류탄을 온몸으로 맞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엽니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6회 공군 포함한 모두 22개 팀 124명이 참가합니다. 1일차에는 환자 간호와 응급처치 분야의 개인평가가, 2일차에는 환자 후송 부문의 단체평가와 개인평가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외상 환자에 대한 종합처치 부문 등의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공군 사관학교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통일포럼을 개최합니다.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공군 사관학교 내 성무문화관에서 열리며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공군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참석 관련 문의는 공군 사관학교 항공우주연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역 장병들의 영화 관람과 외식 할인 혜택에 이어 이번에는 예비군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혜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혜택, 군복무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국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비군, 든든한 선배 여러분이 있기에 후배 현역들이 믿고 임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